여러분 저기 지금 자기장하고 있죠, 그죠? 자기장하고 있어서 여러분 참고 삼아 전류가 이렇게 I dl 프라임으로 한 I 커렌트 쏘가 있을 때 요 위치가 R 프라임이고 임의의 위치 R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dB는 요것에 의한 dB는 4파이분의 U0의 I의 dl 프라임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삼성 이래 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이래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소가 있을 때 우리가 임의 위치에서의 자기장 성분은 쉽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제 금연했던 부분인데, 어, 여러분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전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필드 걸려 있을 때, 이 필드에 대해서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움직이는 차지가 무슨 차지가 움직입니까? 플러스 차지가 움직이고 마이너스 차지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돌고 있는 그런 원자에서는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을 때는 이 플러스 차지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플러스가 좀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뒤로 가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서 네트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극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매질이 있는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적혀 있었습니까? 이게 요 조그만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 하나를 우리가 무슨 다이폴이라는 한다고 했었죠, 그죠? 다이가 둘이란 뜻이죠, 그죠? 폴이란 뜻이 극이죠. 이게 똑같이 자기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장의 경우에는 이게 H다. H 필드에 있으면 자기장은 여러분 자기력선이 가는 게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자기력선은 어떻게 됩니까? N에서 S로 가죠, 그죠? 그래서 N에서 S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N에서 S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매질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매질이 있다, 속에 매질이 있다. 그럼 매질이 있으면 이 매질 속에서 매질 원자는 얘가 NS S면 이 속에 작은 자석이 이 바깥의 NS 때문에 정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바깥의 N이니까 여기 가까운 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S가 되고 여기 S가 되고 N 조그만 자석이 이렇게 정렬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매질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전기장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떨어져 있는 거, 흐르지 못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름을 못해 붙인 이름이 폴라리제이션 다이폴 모멘트라 그런다 그랬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면 얘는 우리가 이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면 되겠습니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단위 부피당 있는 전체 다이폴 모멘트를 합한 거를 볼륨이 제로로 가까이 갈 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폴라리제이션 벡터 P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조그만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P를 플러스 Q에 대해서 조그만 거리 D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크기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방향에다가 하나 차지가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차지가 크면 클수록 움직이는 차지 크면 클수록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폴라리제이션이 큰 거죠. 일종의 고무밴드에 고무줄에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얘가 전기장 걸었을 때 좀 늘어나겠죠. 이게 팽팽하게 텐션이 굉장히 강해져 텐션이
가해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그 전기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어야겠죠.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는 걸 우리가 조그만 mk로 표현하고, 이게 단위 부피당 볼륨에 대해서 mk에 있는 것이 볼륨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게 폴라리제이션 P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NS에 대한 걸 정의한다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폴라리제이션처럼 얘를 정의할 때 얘를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걸 정의하거든요. 따라해볼래? 폴라리제이션에 대응되는 것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다. 예. 폴라리제이션 대응되는 마그네타이제이션 필드 M이거든요. 이거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거를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좀 떨어져 있는 거,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거는 조그만 자석이죠. 조그만 자석인데, 그러면 여기서 단위 부피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MK, MK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MK는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이 그 떨어져 있는 Q만큼 거리였죠, 그죠? 거리였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생각에? 조그만 자석이잖아요, 그죠? 조그만 자석이면 그 자석에 어떤 비례하는 양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그죠? 자석 세기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K를 가장 유니트를 보면, 제가 출발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 때 플러스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 플러스가 약간 위로 가고 마이너스 밑으로 가서 도는 게 좀 찌그러진 상태에서 도니까 네트 위치가 위는 플러스 위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생각하면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으면 얘도 처음 출발은 플러스 주위를 마이너스가 돌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돌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럼 물질이 들어갔을 때 얘가 돌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돌고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돌고 있다, 자기장에 돌고 있으면 마이너스 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좀 전자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여러분 그 전류 흐르는 주위에 오는 날새 법칙 쓸 수 있죠.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전자로 돈다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도니까, 전류는 이렇게 반대로 도는 겁니다. 반대로 도니까 오른 날새 하게 되면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건 방향이 NS죠.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N, S니까 결국 보면 여기서 요 위치를 보면 반대로 되는 거니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경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면 NS가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면 NS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돌면 NS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전기장 있을 때하고 자기장 있을 때 원자를 보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얘를 전자가 돌고 있는 커런트 패스가 어떻게 되느냐, 정렬만 하면 되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돌고 마음대로 돌거든요. 그 대칭자 돌거든요. 대칭 도는데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정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침반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NS가 100% 정렬됐는데 사실은 뭐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NS가 이래 돼 있는데 삐딱하게 돼 있다가 자기장에 대해서 이 M이 어디 H에 비례해서 요게 정렬을 합니다. 자기장의 H가 세면 셀수록 얘가 정렬이 많이 되어서 M이 마그네타이제이션 M은 하이 M에 대해서 H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이고 이게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그네틱 필드 서세터빌리티 정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전자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돌고 있는 것만 얘기했죠. 그죠?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사실 돌면서 지구처럼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 얘가 자전을 해도 아주 조그만 루프가 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돌고 있으면서 조그맣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생각하면 얘도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자기 만들어내서 얘가 또 다른 마그네틱 모멘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오비탈 모멘텀이라고 그러고 돌고 있는 걸 스핀 모멘트라고 그러거든요. 스핀에 의한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이 차지를 띠고 있는 차지가 움직이면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자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속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소금,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런 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주위에 뭐 생기겠습니까? 속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머릿속에 여러분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겨서 자기장을 다 디텍션하면 머릿속에 흐르는 전류를 거꾸로 알 수 있거든요. 그 거꾸로 알 수 있어서 그 거꾸로 알 수 있는 거를 뇌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뇌파를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 탐지해가지고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얘는 좀 다른 원리에서 하는 거지만 자기 공명 장치라 그러거든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 뭐 그리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가 말을 함에 따라서 뭐가 반짝반짝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연구해서 최근에 뇌공학에서 단어 외울 때 어디가 반짝반짝거리는가를 비교해서 어디가 많이 활발하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가 보고 여기 언어를 학습하는 곳은 여기구나, 어떤 생각하는 분노는 여기구나, 뭐 그런 연구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연구를 하는데 바로 지금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러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저런 재료에 관련된 특성이 내질이 있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커런트 루프가 있다. 커런트 루프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오른나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S가 되죠. NS. 이게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 M이라 그러고 마그네틱 모멘트라 그러고 M은 이것은 요 크기가 요 루프가 크면 클수록 증가하고, 그리고 이 루프에 대해서 커런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I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마그네틱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P가 Q에 대해서 D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차지에 대해서 차지 플러스표 마이너스표 떨어진 거리 D로 표현했는데 얘는 흐르는 전류에다가 그 전류가 흐르는 루프의 면적 있죠. 얘가 마그네틱 모멘트에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부터 다 출발해서 이제 그 매질에 관한 걸로 다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다 똑같이 반복을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X, Y, G가 있으면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그때 못 어려웠던 부분을 하고
못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한 번 더 듣는 생각하고, 자, 요거 잠깐 보면, 이렇게 커런트 루프가 있을 때,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할 때, 항상 비교를 했던 게 뭐였냐면,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있고, 거리가 D이고, 여기서, P점이 R, 세타, 파이라는 요 위치에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V를 계산했었거든요. 포텐셜. 할 때 이 포텐셜 V는 거리 R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R에 몇 승에 반비례했었습니까? 포텐셜은 R에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일렉트릭 필드는 R에 3성. 여러분 이걸 했다 그러면 마그네틱 모멘트 이렇게 적용을 나서 마그네틱에 의한 벡터 포텐셜도 거리에 대해서 제곱 반비례할 거다 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I가 흐르고 반경이 A가 됐을 때 위치 P에 R 세타 파이 거리가 R이고, 그리고 이게 반경이 A인, 그리고 A일 때 이게 M이 I 파이 A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I 파이 A 제곱 표현되어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위치 거리 R인 경우에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 마그네틱 필드가 여러분 그 B가 이래 됐었죠. 4파이분의 U0에 I의 DL 프라임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3수 이래 됐었죠. 그죠? 이래 됐었는데 이게 요거를 A 필드는 벡터 포텐셜은 4파이분의 U0에 I의 DL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래고 요게 이제 그 벡터 포텐셜이고, 일렉트릭 필드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대한 필드는 여러분 계산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거는 V가 얼마였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제곱분의 Q의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의 포텐셜이었거든요. 그 다음 이 필드가 여기서 계산했던 게 이 필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3성분의 QD의 2 코사인 세타의 AR의 플러스 사인 세타의 A 세타 이렇게 주어졌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세타가 세타돼 있을 때 세타돼 있을 때 이걸 이제 플러스 Q로 하는 포텐셜하고 마이너스 Q로 하는 포텐셜 빼기였죠. 빼기하고 R이 완전히 크다. 요 거리 T보다 무지 크다. 라고 표현해서 요 사이에 분산시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R의 제곱에 대해서 Q 코사인 세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세타가 90도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90도일 때 보면 이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정확히 중간에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플러스 90도에 있는 세타는 0이죠. 그죠? 세타 90도이면 V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요 중간 라인을 따라서 전부 다 포텐셜 얼마입니까? 요 중간에 평면은 다 0이죠. 그죠? 그랬는데 자기장을 한번 봅시다. 전력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얘는 자기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 포텐셜은 포텐셜 입장에서도 높은 쪽에 나가면 요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텐셜 입장에서도 0이 될 것 같죠, 그죠? 0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A 필드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4파이, 요거는 계산이 조금, 4파이 R 제곱분의 U0의 I 파이 A 제곱에
A제곱에 얘는 사인 세타의 A5입니다. 사인 세타가 A5니까 A는 뭐 거꾸로 지금 세타가 90도일 때 제일 크죠, 그죠? 지금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여기 벡터 포텐셜은 여기가 제일 크고 지금 자기장은 여기서 이제 컬을 취한 자기장이 되면 컬을 취한 게 B필드입니다. 이게 컬 A인데 얘가 이제 컬을 취하면 결과만을 쓰면 제가 4파이 R 3성분의 U0 M의 2 코사인 세타의 AR의 플러스 사인 세타의 A 세타 비슷하죠 여러분? 일단 결과 계산 과정을 생략했는데 이 필드 B 필드를 보니까 비슷하죠 그죠? 보니까 이 사인 세타 AI와 사인 세타 A 세타 되고 앞에 개수만 다릅니다. 4파이 R 3성도 같고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R 3도 같고 QD 얘는 U0 M 여러분 비례 상수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거의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기장에 대해서 유도를 쭉 했을 때 매질에 들어갔을 때 그 매질에 대한 유전율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매질에 대해서 이 B를 할 때 이 마그네타이징 M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투자율이라고 그러는 그 마그네틱 물질의 그 특별한 성질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끄집어낼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잠깐 이따 보려고 합니다.